저는 솔직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 솔직히 미래통합당이 약간의 정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 외에는 다들 굉장히 많은 의견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래통합당에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솔직히 이것도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어떻게 이용할까라고 하는 데에만 저는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는 요번에 이제 여론조사들을 보니까 제가 상세하게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서울 시민도 이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들이 훨씬 더 개방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십몇 년 전에 처음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얘기했을 때 그때 서울 공동화 된다고 당시에는 무슨 당입니까? 새누리당입니까? 한나라당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협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합의해가지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지난 15년 보니까 서울이 비기는커녕 수도권은 점점 커지고 여러 가지 가치들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는 서울 시민의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적어도 미래를 저해하는 세력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면서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립 서비스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도모하는 그런 토론의 자세로 국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고 또 지방의 소멸의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같은 명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이 큰 도면이 당시의 임시행정수도의 마스터 플랜 아니었습니다. 그중에 오른쪽 부분에 지금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앉아 있는 거죠.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다 완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 수도 서울로서의 위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서울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청와대 대통령께서는 저는 서울시에 계셔야 되고 통일 외교 안보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에 있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의 통일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좋다. 이 아니에요.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의원이 주최한 그 세종시와 관련된 토론에서도 똑같은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누가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국회에 분원을 만든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제가 8년 만에 국회에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속이 터집니다. 여기 저 공무원들 그대로 항상 있고 그 사람들이 연간 한 300~400을 길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고쳐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왜 가회동, 제동 바로 그 북촌의 그 자리에 있느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 헌법재판소가 베를린에서 약 600km 떨어진 인구 30만 도시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명소도시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가 있는 거는 권력일수록 서울에 있어야 된다. 그것도 북촌 근처에 권력기관 근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 내지는 특권의식이 너무 심하다.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전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이 이전에 도시주택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은 개혁하고 주택 정책은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택청을 설립을 해서 각 지자체를 조율하고 여러 계층의 수요를 조율하는 이런 역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전문가로서는 지금 도시의 위기이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이고 세계 자유주의 때문에 또 도시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이제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될 때에 마침 우리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문제가 또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것과 지방도시를 살리는 것과 그리고 세계 도시 서울의 위상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지 도시 전문가로 노력하고 열린민주당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